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1월 첫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사퇴한 이후에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생 조건 씨가 또 구속이 됐고요. 또 조국 전 장관 검찰 소환도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좀 이 어떤 공격 타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국에서 좀 야성을 발휘를 했죠. 한 2달 이상 이어진 조국 사태에서 야성을 발휘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니까는 좀 어제 긴장감이 풀렸는지 실책이 연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책이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도 한국당을 매섭게 질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일면 기사에 한국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를 또 관련 기사를 또 실기도 했는데요. 일면 하단에 반짝 지지율에 채나 감동도 전략도 없는 한국당, 이런 그 기사를 일면에 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지금 보수 유권자들의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오늘 또 석간 문화일보가 오면이라면은 그 상당히 중요한 면입니다. 그 오면에 또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혁신도 비전도 없고 오너십도 부재, 맹물, 이런 평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특히 보수 성향 언론에서 이런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는데, 그 사용하는 용어들도 보면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뭐 감동도 전략도 없는 제1야당, 연일 헛발질, 또 중체적 위기, 맹물야당, 한교안의 리더십 부재, 개파주의, 영남 중심 지역주의, 혁신 불감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오너십 부재 장기화,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한국당의 내부 문제, 본질적인 문제부터 최근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국당은 조국 그 퇴진 이후에 갑자기 여러 가지 보수 유권자 또 중도층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그 실책들을 잇따라 저질렀습니다. 뭐 간단히 살펴봐도, 뭐 인재 영입 뭐 첫 번째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이 명단을 미리 입수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2사람이 논란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뭐 박찬주 전 육군대장, 공감병 갑질, 이것이 일단 본인은 어쨌든 혐의를 벗었지만은 여전히 부인이 공감병 갑질 문제로 재판 중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판도 받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선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1호 영입 인사로 했다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하루 만에 보류를 해버렸죠. 상당히 허술합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또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 이 안병길 전 사장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죠.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현역 부산일보 사장인데 부인이 시의원, 한국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병길 사장이, 당시 사장이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사장이라는 걸, 부산일보 사장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부인을 홍보하는 그런 그 문자 같은 걸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퇴진 요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주 기초적인 그 여론을 파악하지 않고 이 인재 영입을 명단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하루 만에 번복을 해버리는 그런 허술함을 보였죠. 그 다음에 뭐 셀프 표창장 문제, 상품권 50만 원씩 해서 14명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잘 대응했다고 해서 또 여론의 그 질타를 받았죠. 그리고 또 공천 가산점 발언도 있었죠. 그 TF, 그 패스트트랙 거기에 연루돼서 경찰 조사를 받는 60명 국회의원들에게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한교안 대표가 부인을 하면서 또 한교안 나경원 갈등설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왜 공천권에 도전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그런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 풍자만회였죠. 벌거벗은 임금님. 상당히 그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을 짐작도 못했는지, 아니면은 알고도 그랬는지, 그 자체도 지금 불투명한데, 이 벌거벗은 임금님,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한 그 만화는
지금 결국 또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한국당 그 유튜브 채널 바른소리에서 내렸습니다. 옳은소리에서 내렸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한교안 대표가 색소폰을 불면서 본인의 그 지난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프로를 옳은소리에 올렸습니다. 오늘 한교안입니다. 이런 영상인데 오늘 첫 방송을 했죠. 1회가 꿈과 인생 이렇게 해서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 또 색소폰 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그 만회가 될지, 이것으로 만회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또 큰 착각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 앞으로 한국당이 총선 5개월여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한국당은 수도권에서 필패합니다. 수도권에서 완전히 집니다. 영남권에서는 좀 선전을 할지 모릅니다. 워낙 이 문재인 정권이 그 실정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영남권에서는 보수 쪽이 단결을 해서 만회를 할지 모르지만은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한국당 자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내부 문제도 안고 있지만은 선거 구도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들이나 또 뭐 지금 바른미래당은 사실 그 쪼개지고 있죠. 쪼개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당권파와 그리고 뭐 유승민, 안철수 이쪽을 하는 세력이 또 하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이것을 만들어서 유승민 대표가 이끌고 있죠. 이것이 쪼개지더라도 만약에 중도정당이 한국당과 별개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수도권에서는 100표 뭐 1000표 이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데 수도권에서 이길 곳이 거의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5개월 남은 이 상황에서 한국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야 선거에서 그나마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당장 유권자들의 이 관심, 여론을 환기를 시키고 또 당 내부도, 한국당 내부도 어떤 긴장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은 저는 보수 대통합 추진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보수 대통합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조건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동시에 내부를 긴장시켜서 본인을 스스로 조심하게 만들고 또 투쟁력을 갖게 만들고 이것은 지금 당장 보수 대통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처음에 이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집권층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 또 중도층이 한국당에 좀 지지율을 올려주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야, 이 상태면은 그 뭐 인위적인 보수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국민에 의한 단일화, 국민에 의한 통합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습니다. 범보수층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 자책골을 계속 터뜨리니까 조국 퇴진 이후에 불과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한 달이 뭡니까? 한 보름, 열흘 사이에 자책골을 잇따라 터뜨리니까는 아, 이건 안 되겠다. 한국당으로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여론이 또 확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유일한 방법은 보수 대통합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구도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은 이슈도 선점을 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 공화당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화당 또 바른미래당의 뭐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또 그 밖에 나가 있는 또 보수 정치인 이렇게 다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면은 경쟁력도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른미래당도 지금 각 지역에 지구당 위원장이 있죠. 지구당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 거의 절반 이상의 선거구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가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되죠. 경쟁을 하게 되면은 뭐 물갈이 하는데 인위적인 물갈이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경쟁력 약한 사람은 어떤 뭐 경선 같은 걸 시키면은 경쟁력이 약한 사람은 도태하게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당이 지금 그러니까 한국당뿐이 아니고 나아가서 범보수가 내년 총선을 통해서 다시 회생을 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만들어서 같이 그 국정을 견제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지금 같으면은 영남 지역당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살아남고 또 자기 정권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보수 대통합이 지금 당장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좀 높이고 경쟁을 통해서 물갈이도 이루어지고 그런 효과, 물론 그것이 제대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잡음이 있고 하지만은 또 파생한 또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는 한국당이 정말 아무 비전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고 뚜렷한 리더십이 한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갑자기 없던 리더십이 다시 살아날 리도 없을 거고 또 한국당 안에서 어떤 개파 문제가 봉합될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 큰 이슈를 만들어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보수 대통합의 적기라고 봅니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도 한교안 대표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야기를 했고 한교안 대표도 그러자 했지만 또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진전을 시키는 것만이 한국당의 유일한 위기 탈출구다. 송국근의 혼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